날씨가 흐리면 영화관에 가지 마세요. 미리 듣는 영화예보 날씨네마입니다. 네, 저는 진행자 라실이고요. 역시 비가 오네요. 네, 타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3회차로 등장한 타쿠인데요. 오늘도 비가 와요. 제가 세 번째인데 네. 다 비가 와가지고 날씨네마 그 흐림입니다. 그냥 비가 오면 만날까요, 저희? 그것도 괜찮은 거. 비 올 때 하는 거. 비 올 때마다 일부러. 하는 거. 그럼 괜찮다. 빗소리 좀 넣어봐요 다음에. 아니면 하고 싶으면 기호제를 하던가. 근데 여름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게 비가 많이 오다가 이번엔 조금 오네요. 또. 그렇죠.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저번 녹음할 때는 워낙 또 많이 내려가지고 심했죠 그때. 근데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그분이 빠진 이유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저 같아도 사실 안 왔을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오늘 오셨죠 드디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닉네임부터. 네, 안녕하세요. 뉴페이스 설림이라고 합니다. 제 닉네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눈 내리는 숲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네마에도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잘해. 깔끔해요. 깔끔해요. 저저번 주에도 타쿠님 말을 했거든요. 네. 딱 라디오 하기 좋다고 물어보지 않아도 다 얘기를 해 주시는. 들어봤어요. 저 말하는 거죠? 네네네. 말이 많은 게 이럴 땐 좋아요. 저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해명 하나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뭐 하세요. 지난 회차에 제가 저격을 당했거든요. 그분이라는 친구와 함께. 네. 네, 비가 와서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한데요. 꼭 그것 때문만 아니고 제가 그때 주제도 제대로 몰랐고 장소도 잘 모르는데 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몰라서 갑작스러워가지고 네, 준비도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잠시 보류를 한 거지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함부로 내팽개치고 그런 잘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약속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네. 지키지 못했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죠? 지키지 못했다랑 좀 다른 거니까. 아주 잘하신 겁니다. 탁월하신 선택이었고요. 저희는 저번 주에 또 택시를 3명이 타고 가면 그래도 좀 낮고 경제상 그리고 제가 사실 또 따로 문자를 드렸어요. 타쿠님을 모실 건데 그냥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얘기만 해달라고 문자를 했거든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저요? 네. 아니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안 끝나. 저 오해 풀려고 한 건데. 그래요. 그쵸. 사실 처음 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라서 오늘 자기 목소리 또 들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낯서네요. 이렇게 제가 제 목소리 들으니까 평소에는 되게 제가 전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글 쓰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즉석에서 말하는 건 좀 자신 없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는 좀 자기 극복 좀 이겨내고 싶다. 내 목소리에 자신감을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저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전화도 자꾸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요? 보기에는 목소리 괜찮으신 것 같은데 더 수음이 잘 되고 라디오 하기 최적화된 그런 감사합니다. 개인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자를 밀어내는 진행자가 살짝 호스트가 배려가 없었네요. 그래서요 오늘 네 오늘 영화는요 젖은 수건에 곰팡이 핀 마냥 영화를 준비를 했고요. 이유는 뭐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요. 제가 자취를 또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수건을 딱 어느 날 보니까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얼마나 관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빨래 좀 근데 이게 하고 어떻게 하세요. 해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저번에 그거를 이렇게 막 머리에 감고 밖에 막 나가서 막 하루 종일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약간 곰팡이가 없애려고 그래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어컨을 켜야 되나 에어컨 값도 요즘 만만치 않고 해서 뭐 그런저런 이유로 요즘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렇게 약간 처지는 느낌으로 골랐긴 한데 다들 고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처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영화가 오늘 약간 차분하게 가려고 했는데 또 설림님이 너무 또 텐션도 높고 하니까 그런가요?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주제로 오늘 타쿠님부터 어떤 영화를 준비를 해오셨나요? 네. 그 주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젖은 수건에 곰팡이 핀 것 같은. 이것도 참 제가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주제지? 왜냐면은 저번에 우리가 저희가 그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라는 유유. 주제로 했는데 네. 그것도 이게 무슨 주제지? 하지만 이번에도 이게 무슨 주제지라는 주제를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듣고 느낀 게 수건에도 곰팡이가 피는구나 싶다가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일까 생각해봤는데 펴요.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하고 불쾌한 음. 느낌일 것 같아서 네. 그런 영화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If it ain't, it'll do till the mess gets here. I'm looking for Llewellyn Moss.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Yes. I won't tell you. You can save yourself. Call it. Call it. 아시나요, 다들? 저는 봤죠. 알죠. 아, 네네네. 2007년 작품인데 네. 그 한국에서 2018년에 CGV에서 재개봉해서 국내에서 당시에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요. 네. 에단 코엔 감독님이고요. 형제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진 작품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바톤 핑크라는 작품으로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신 적도 있고 좀 비평가상을 많이 수상하신 걸로 봐서는 좀 어떤 가치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영화가 다들 좋은 평을 받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되게 마니아층한테 그러니까 영자랄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명하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인간의 탐욕, 욕심 같은 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네. 제목이 특이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처음에 노인복지 문제를 다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나중 가면은 노인 공경 같은 게 없어지고 그런 사회를 다룬 게 아닐까. 아 실버타운에서 시작해가지고 위치도 서부 국가처럼 사막이 나오고 그래서 네. 야 이거 나중에 노인 버리고 오나 졌다가 어떤 느낌일까? 아 어머니 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진 않지만 네. 어쨌든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딱 봤는데 웬걸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네. 저도 이게 꼭 봐야 된다 해서 보기는 했거든요. 네네. 영화를 되게 옛날에 보긴 했는데 이 영화가 대체 뭘까? 이게 스토리도 보면 스토리 딱 들어보면 이게 뭐지?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스토리로 말하기도 힘들고 오늘 다시 타쿠님이 어떻게 스토리를 준비하셨을지 되게 기대가. 네. 갑자기 어깨에 짐을 하나 얹어주시는데 부담을 주시는데.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한 번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영화라고. 그렇죠. 네. 사실 담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학적인. 하지만 저는 한 번 보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 네. 얘기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 네.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일단 주인공인 르웰린 모스는 은퇴한 군인이고 사막에서 술록을 사냥하던 중에 우연히 총격전이 벌어진 끔찍한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타노스로 나오시는 분이죠. 조시 브롤린. 아, 그죠. 네, 그쵸? 그 배우고요. 모스는 그곳에서 2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손에 넣게 됩니다. 24억이에요. 24억 든 가방을 든 느낌 무슨 느낌일까요? 와, 좋겠다. 네, 어쨌든 이 가방은 하지만 희대의 살인마 안톤 쉬거가 찾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둘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는 추격전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명장면이라고 꼽힐 수 있는 4장면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게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살인마의 안톤 쉬거가 주인장에게 딜을 겁니다. 갑자기 찾아와서는 동전 앞면을 맞춰보라고 해요. 네, 앞면인지 네. 뒷면인지.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그래서 중후한 보이스로 주인에게 말을 겁니다. 동전 던지기로 가장 크게 잃어본 건 뭐야? What's the most you ever lost on a coin toss? Sir? The most you ever lost on a coin toss. 이라고 물음하지만 네. 그 주인장은 뭔가 불안해서 안 할래요.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만 하지만 그런 건 없죠. 그 악독한 살인마에게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해 이렇게. 그 단어가 영어로 call it이에요. 그게 네. 좀 명대사로 꼽히거든요. 왜죠? 어쨌든 그 주인은 안면을 말하고 다행히 살아남습니다. 안톤 쉬거는 그 동전을 주머니에 넣지 말라고 하는데요. 행운의 동전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이면 단순한 동전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하면서 유유 가게를 나섭니다. 이 장면 보니까 저는 불행은 혹은 죽음은 단발머리를 하고 한 손엔 동전을 들고 찾아온다 라는 농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장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단발머리가 참 무섭다고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두 번째 장면은 거기는 한 모텔입니다. 외지에 있는.
조용한 그곳에서 서로 경계하면서 모스와 찾아온 안톤 시거가 둘이 신경전을 펼치게 되는데 소리랑 빛 그리고 그림자만으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둘이 움직이는 장면이 정말 일품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처음으로 그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느꼈어요.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여잡고 있었는데 심장아 나대지 마.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와, 이게 공포구나. 이게 스릴러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그 도망친 모스를 따라간 안톤 시거가 모스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아까와 비슷하게 문틈새로 빛이 새어나오는데 보통 이제 누가 내 문 앞에 왔다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문틈새로 비쳐나오는 빛이 그림자로 가려지잖아요. 네네. 긴장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다 꺼집니다. 아예 빛이 없는 상태로. 그러더니 이제 그 아까 말한 질소통으로 문을 따면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숨죽이는 또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진짜 무서워요. 그게 그 약간 전체적으로 장면도 어두워서 저 형태가 사람인 것만 알 수 있는 정도로 오는데 하지만 주인공은 또 지지 않고 차 뒤에 숨어서 자기가 구한 샷건으로 또 총을 겨누면서 결국은 한번 안톤 시거를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쫓아내는 거죠? 죽이는 그쵸. 게 아니라. 다리에 총상을 맞췄지만 안톤 시거는 다시금 주인공 모스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는데 마치 공포 영화 같은. 근데 또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스에게 안톤 시거가 전화를 하는데 돈가방만 넘기면 네 아내는 살려주겠다 라고 쿨하네. 말하는데 네. 그 장면에서 모스는 삶과 돈에 대한 욕심이 둘 다 있잖아요. 살고도 싶고 이 24억 200만 달러 이걸 잃고 싶지 않아서 싫다고 해요. 근데 저라도 싫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가방 줘도 넌 죽이고 아내만 살리고 돈가방 안 주면 둘 다 죽인다. 그러니까 협상에 실패한 거죠. 근데 협상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어쨌든 넌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사실 그래 날 죽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이걸 주고 죽어야겠다 라는 판단이 합리적인가 과연. 보통은 다 이렇게 그 주인공처럼 도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살인마에게 차라리 그렇죠. 얘를만 죽이면 아내와 나 둘 다 이 돈을 갖고 행복하게 살 텐데 누구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네. 가진 원초적인 욕심, 욕구 그런 거를 좀 내재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뽑는 영장면은 그게 후반부에 결국 이건 스포일러입니다. 그 스포일러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한 20초간 음성을 20초밖에 안 해주시고요. 돼요? 네네네. 네. 네, 그게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그게 후반부에 결국 모스가 안톤 시거에 의해 죽게 되고 보안관인 벨이 살해 현장에 다시 찾아갔을 때입니다. 네. 아직 숨죽이고 숨어있는 안톤 시거와 부서진 문고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벽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는데 하지만 벨은 안톤 시거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돌아섭니다. 왜죠? 그게 바로 무모한 주인공과 사뭇 다른 점을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지금까지 주인공은 계속 수상한 점을 알고 싶어하고 살인마에 대항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반면 나이가 든 보안관 벨은 모든 것에 약간 비교적 단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모스는 호기롭고 호기심 많은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에 벨은 초연하고 삶에 대한 어떤 많은 걸 단념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톤 시거는 그 살인마이기 이전에 죽음이나 운명 같은 벗어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언젠간 찾아올 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점 또한 좀 섬뜩한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특이하고 가장 손에 꼽힌 점은 음향 효과나 배경음악이 하나도 없어요.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지루하지 않죠. 음. 어떤 장면에서도 그 장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OST를 넣지 않았는데 근데 막 제 심장에서 베이스가 울립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댓글 보면은 분명 베이스 들렸는데 약간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있지도 않은 음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연출의 힘이지 않을까. 네. 단발병 고쳐주는 짤로 많이 쓰인 네. 하비에르 바르뎀 배우의 단발이 돋보인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젖은 수건과 곰팡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렸다시피 기분 나쁜 불쾌함 이런 느낌이 일맥상통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수건의 곰팡이는 불쾌해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걸로 닦고 왔긴 한데 왜 그걸로 닦는 거예요?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잠깐 멀어져 주실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늦었구나.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안톤 시거 마냥 곰팡이요? 이런 그건 피할 수 자연의 없는데. 어떤 그런 건 피할 수 없죠. 박테리아는 다른 수건으로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폈기 때문에 그건 네. 제습제라는 좋은 총으로 피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제가 그냥 반지하를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빠를 것 같은데. 여름에 좋죠. 반지하면 그 시스템을 벗어나는 게 가장 최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설림님의 날씨는요? 전 이걸 안 봤어요. 근데 자 이야기만 들었을 때 저도 왠지 그냥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번개 치는 날이라고 하면 오, 좀 괜찮지 네네. 않을까 합니다. 제가 번개 칠 때도 뭔가 괜히 그냥 안 맞을 거 아는데도 나한테 막 번개 내리꽂히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들면서 되게 두근두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 설림님이 갖고 오신 영화는? 제가 가져온 영화는 날씨의 아이인데요. 일단 이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주제가 저한테 무서워 되게. 아니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좀 어려웠어요. 뭐랄까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젖은 수건만 해도 안 되고 거기에 곰팡이까지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나 되다 보니까 네. 두 사실 가지 조건 수건에 곰팡이 피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저희 집엔 폈더라고요. 그런 쉽지 않은 일을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서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젖은 수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비가 나오는 영화를 생각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뭐 클래식 지금만 하러 갑니다 이런 거를 할까 네. 했었는데 엄복동. 근데 네. 몽글몽글하고 로맨스 느낌인데 곰팡이랑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곰팡이에 대해서 찝찝한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스릴러를 생각하긴 했는데 네. 이게 젖은 수건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생충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조건에 부합을 하더라고요. 그쵸. 비도 나오고 찝찝한 젖고. 느낌도 있고 네. 근데 두 번이나 다르셨다고요.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그것도 기각을 하고 기각인가요? 네. 그래서 선정 기준은 약간 축축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런 곰팡이의 찝찝한 느낌도 약간 있어야 할 것. 그거에다가 약간 엄청난 메이저는 최대한 지양하는 편으로 해서 고른 게 일본 애니메이션인 날씨의 아이입니다. あの夏の日あの空の上で私たちは世界の形を決定的に変えてしまったんだ 보셨나요? 나름 저희 라디오에 맞춰서 네, 하신 것 같은데 맞죠? 그런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 그래요? 같은데. 그럼 맞다고 좀 해주면. 맞아요. 네. 맞다고 해드리죠. 저 사실 그걸 안 보고 그 감독 다른 거를 많이 봤죠. 유명하죠. 네네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시죠. 그래서 전작으로 초속 5cm나 언어의 정원, 너의 이름은 되게 유명하게 있죠. 키미노 나마에와. 제가 좋아하는. 네. 저 언어의 정원 재밌게 봤거든요. 그것도 생각했었어요. 비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찝찝하지 않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청량하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되게 청량하지 않나요? 찝찝하진 않을 것 한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제 개인적인 견해가 묻어 있는 거라서 이건 어.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봉은 작년 10월 30일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되게 흥행을 했고 박스오피스 1위도 했었고 네. 그리고 국내에는 누적 관객이 한 7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네. 이름은 이 370만 명이라서 워낙 그건 좀 넘사벽이라서 그랑 비교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나름 뭐 중박은 쳤다. 애니메이션이고 또 네. 일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고평가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박은 쳤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비교하기에는 그 전에 게 너무 대박이 터져가지고 성공했죠. 그렇죠. 흔히 왜 이렇게 일반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되게 영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커플이나. 맞아요. 그래서 등장인물 소개를 간단히 해볼게요. 일단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 등장인물하고 거기에 그 성우분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인 남자 주인공은 모리시마 호다카라는 남자아이고요. 호다카. 네, 호다카이고 그리고 일본 성우분은 다이고 코타로라는 분이신데 제가 일본 성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그리고 성우는 한국은 심규혁 성우님, 네. 미도리아 이즈쿠 성우님이시고 그리고 아마노 히나라는 여자 주인공도 나와요. 이름 되게 예쁘다. 아마노 희나. 히나. 희나.
일본 성우님은 예쁘네. 모리나나 성우님, 그리고 네. 한국은 김유림 성우님. 이 성우님은 성우 지망생 고등학생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줄거리는 제가 길게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짧게 그 네이버에서 긁어보고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만약에 이게 네네네. 조금 필요 없다 신호를 한번 읽고 싶으시면은 네 편집해 주셔도 되고요. 아주 편집하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원래 저런 캐릭터가 아니지 않나요? 설림님이? 이렇게 막 나긋나긋한 편견을 갖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던 어느 여름날 가출소년 호다카는 수상한 잡지사에 취직하게 되고 비밀스러운 소녀 희나를 우연히 만난다. 지금부터 하늘이 맑아질 거야. 그녀의 기도에 거짓말같이 빗줄기는 멈추고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빛이 내려온다. 신기해. 날씨 하나에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나 움직이다니. 하지만 맑음 뒤 흐림이 찾아오듯 두 사람은 엄청난 세계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데 흐리기만 했던 세상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네가 있었다. 입니다. 오셨다. 좋다. 오셨다. 신혼만 들어도 좋아요. 그게 네이버에서 네. 가져온 거죠? 그냥 그대로 읽은 거고 네. 그리고 뒤는 제가 줄거리를 쭉 설명을 해드리는 네, 네, 식으로 해드릴게요. 여기서 다루고 싶어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무래도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 이게 거의 재난인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희나 한 명이 희생을 하면 그 비가 멎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희나는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나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대신 전체가 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희나가 자신이 희생을 해서 뭐 도쿄를 비로부터 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희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도쿄를 그냥 물에 적신 채로 놔둘 것인지 이런 걸 보는 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일본식으로 바꾼 히어로물. 그건 제가 볼 때 윤리관에 대한 맞아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를 목적론적이냐. 희생을 해서 도쿄를 살리냐 마냐. 근데 그렇게 망할 도쿄 같으면 이미 망하지 지금도 않았을까요? 비가 와가지고 부산 같은 망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사는 게 조금 힘든 거예요. 지금도 비가 되게 많이 오는데 저희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저기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영화 같은데 내가 희생을 해서 저 사람들을 살릴 거냐 아니면 내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냅두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하실 것 타구님 같아요? 말씀. 저요? 먼저 넘기고 말하세요. 싶은데 나는 어렵죠.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러면. 쉽지가 않네요. 네, 이게 둘 다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목적론적 윤리관을 갖느냐, 아니면 의무론적 윤리관을 갖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수를 위해서 한 명이 희생되는 게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은 목적론적 윤리관을 가진 사람인 거고, 아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의무론적 윤리관인데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합리성에 의거하면 사실. 근데 물론 본인이 되면 싫겠죠.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괜찮아진다면 그렇죠. 난 기어이 죽겠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죽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큼 정의롭지 않고서야. 그래서 거기는 저는 그 다수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인이라도 그건 또 얘기가 달라야 되겠죠. 뭐야?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나일 때가 어떤 맞아요. 것인가 그쵸.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개연성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말해야 될지 안 말해야 될지 이제 시작인가요? 모르겠는데 네. 아니 시작. 저도 할 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포송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가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가출을 하면 왜 가출을 했는지 그거랑 뭐 결국에 뭐 부모님이랑 화해를 하든지 뭐 네. 어떻게 끊어내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아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얘가 왜 굳이 이렇게 비 맞으면서까지 도쿄까지 가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이유가 안 나오니까 좀 더 공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이 감독님이 노리셨던 거는 그런 의도보다는 이런 가출 청소년들이 사회에 버려졌을 때 겪는 그런 아픔 그런 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약간 덜 안 와닿는다. 그리고 호다카 고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가서 되게 많이 얻어맞고 네. 그래서 그냥 불쌍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럴 거면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감독님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전작들 보면 뭔가 개연성이라기보다는 주제를 하나 냅두고 그거 플러스 뭔가 되게 아름다운 영상미로 어필을 하는 이런 느낌이 일단 없는. 영상미 하나만 놓고 오면 진짜 최고죠. 그렇죠. 연출도 그렇고.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이 정도 개연성은 완벽한 편입니다. 아 나름 전문가. 네, 어. 전문가시죠. 제가 애니메이션 전문가로서 네. 그런가요?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현실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곰팡이랑 어울리는 영화인가? 아 그러니까 곰팡이랑 어울린다가 이상하다. 말이 이상하다. 곰팡이 이거 말씀드리려면 이 제 날씨를 말씀드리자면 네. 무지개 뜬 비 오는 날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되게 보기엔 예뻐요. 무지개가 떴고. 아, 네네네. 그런데- 화면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잖아요. 비 오면 어떻습니까? 되게 꿉꿉하고 kup하죠. 찝찝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 찝찝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고 그런 행위에 대한 의도가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이거 약간 찝찝한데 이것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안 하고 끝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약간 곰팡이적 요소 아 내용상 네, 내용상으로 그렇다 해서 나름대로 끼워 맞춰봤습니다. 저는 사실 권총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때부터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고요. 권총도 약간 좀 메커핀 그렇죠. 느낌도 있죠. 대체 날씨랑 고등학생이랑 권총이 무슨 상관이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만약에 뭐 미국식 액션 영화였으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조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생각한 날씨가 있나요? 이 영화? 아까 말했잖아요. 집중하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타코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자꾸 넘기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라시님이랑 저는. 의견이 굉장히 다른 게 네. 연출이 굉장히 좋았다 생각해요. 네. 굉장히 어떤 현실성이라든지 네. 자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보면은 네. 저도 네. 무지개 뜬 비 오는 날인데 네. 이 작품에 대한 평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보고 싶어요. 저 사실 이 작품을 그 왓챠 보고 싶어요에 넣어놨는데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들으니까 더 보고 싶네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엄청난 영어를 가지고 오셨다고. 네. 와우. 아니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 많이 칭찬해줬잖아. 찰리님. 노인을 위한 나라도 없다도 모르겠고 권총도 싫다면 모르겠어요. 나 인생을 모르겠어. 누구나 몰라요. 네. 제가 가져온 영화는 미스트라는 공포 영화고요. 네. 이거를 몰라도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아요. 결말이 워낙 그 특이한 영화라 2007년 영화고요. 감독님은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소설가죠. 스티븐 킹. 이분의 어떤 감독적인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 스티븐 킹 원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스티븐 킹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것이라든지 미저리 이런 소설을 집필하신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시고, 일단 주연은 토마스 제인이고 퍼니셔 나오시고요. 조연은 로리 홀든이라고 사일런트 워킹데드 나오신 분이고 되게 센 누님으로 나오시고요. 스토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밤에 폭풍우가 쳐요. 폭풍우가 쳐가지고 주인공 남자 집을 다 때려 부시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옆집에 사는 변호사 흑인 아저씨랑 아들이랑 태워서 마트를 같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마트에 가니까 이게 또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다 건너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 인사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경보가 왱 이렇게 울려요. 그리고 안개가 또 마트로 오고 안개 안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나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뭔가가 있어 그러면서 썸띵 뭐 이러면서 딱 뛰어들어오면서 오게 돼요. 이게 딱 시작인데 그 와중에 또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약간 전투력 측정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얼마나 이게 된 건지 알려주는 전투력 측정기 같은 분들이 또 막 나가서 죽고 자식 찾는 분도 있고 왜 우리 애 막 살려야 돼요 이러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에 막 빠져가지고 허둥지둥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아줌마는 심판의 날이라고 막 선동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또 주인공은 또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구석구석 다 이렇게 막 살펴보던 와중에 창고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약간 건장한 남성들을 또 끌어 모아가지고 소리 나는 곳을 딱 가니까 한 소년이 어떤 그 창고의 문 있죠? 이렇게 딱 위로 올라가는 문, 여다지 같은 그런 창문을 딱 열어요. 여는데 안개가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개가 스스스 들어오는데 안개에서 문어 촉수처럼 생긴 게 나와가지고 그 소년의 발을 딱 잡는데 이 촉수에 그냥 촉수가 아니라 가시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살도 찢기고 피도 나고 막 이렇게 막 발을 들고 끌고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끌고 와서 죽고 그 주인공이랑 아까 같이 갔던 남자들이랑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이게 막 촉수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아까 같이 갔던 흑인 남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흑인이 사실 변호사예요. 변호사니까 뭔가 공신력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가는데 이 흑인이 안 믿어요 그걸. 그러니까 왜 안 믿냐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을에서 그 흑인한테 소송을 했는데 이 흑인이 진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자기는 왕글도 빡치는데 이것 때문에 막 더 막 자기를 놀리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 또 안 믿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지. 무슨 촉수 같은 게 나와서 잡아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본의 무슨 성인물도 아니고 촉수가 나와가지고 그랬다 하니까 네. 비유를 하셔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비유를 하네. 그러니까 촉수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 나도 안 믿겠다. 그래서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네. 그 현장을 데리고 가니까 막 피도 막 있고 하는데 그 촉수가 끌고 갔으니까 결국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촉수도 잘랐는데 이게 웃긴 게 촉수 자르니까 시체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아. 연기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지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막 고군분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종말이 왔다고 하는 아줌마 또 나름 또 선동을 또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완전 총체적 난국이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되게 유명한 게 영화를 안 봤어도 이 아줌마는 알 것 같은 게 이렇게 영화에서 약간 손 꼽는 약간 쌍년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추격자 슈퍼 아줌마 아시죠? 약간 그 아줌마랑 더불어서 영화상에서 쌍년이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종말이 왔다. 무슨 종말에 와가지고 무슨 지금 뭘 해야 되고 재물을 바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막 선동을 하니까 처음에 안 믿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지나니까 믿는 거지. 약간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인공 파랑 약간 사이비 신도 그런 파로 나눠가지고 막 대립을 하던 와중에 밤에 갑자기 벌레 비슷한 괴물들이 와가지고 약간 벌레인데 모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게 거의 한 1m 되는 모기가 와가지고 막 하는데 마침 이게 그 예언자가 했던 그 쌍년이 했던 대로 맞는 거지. 무슨 뭐 괴물이 와가지고 무슨 창문을 깨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맞는 거지. 그 신도들이 막 불어나요. 막 불어나던 와중에 주인공은 또 누굴 구하겠다고 또 나가거든요. 막 약국에 갔더니 어떤 군인이 끌려갔는데 거기 막 누에 고치로 막 이렇게 군인이 묶여져 있고 얼굴에 무슨 막 수포 같은 게 나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거미 같은 게 또 염산 같은 걸 또 뿌려가지고 막 녹는 약간 그런 연출도 나오고 그렇게 약국에 하고 마트에 다시 돌아오는데 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이렇게 광신도가 또 엄청 불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광신도가 인신공양이라고 사람도 죽이고 막 전도사 아줌마가 신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교주처럼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 근데 그 배경이 몇 년대예요? 현대. 사진을 못 찍어요? 이게 아마 2007년도 영화니까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007년이. 그때 평가가 안 좋았죠 별로.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13년 전 그때 핸드폰 있었어요. 있었죠. 폰카로 이렇게 막 되게 막 화질이 좋고 슬라이드 폰이라고 있었죠. 그때는. 막 그때 되게 막 화질이 좋고 막 사진을 당연히 찍는 그런 게 또 아니니까. 맞아. 당연히 그러니까 뭘 봤을 때 사진 찍는다는 거에 대한 게 별로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때. 그때 저는 10대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저를 보면서 말하세요? 저도 어쨌든 네. 뭘 봤을 때 뭐 밥 먹을 때 음식을 찍는다든가 이런 거 안 했고 그냥 뭐 싸이월드 올리는 용으로 셀카 이런 거 찍는 애들이 있었지. 싸이월드. 네. 왕건축 나왔다. 싸이월드 올려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유튜브죠. 그거는 그렇죠. 저희 때는 사실 싸이월드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막 사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뭐 저희 때는 이래. 아이고. 얼마나 차이 난다고 진짜. 안 그래요, 선생님? 싸이월드 안 하셨어요? 있었는데 막 되게 제가 유행처럼 볼 때 막 라실님이 그 그렇게- 약간 무인도에서 오셨고 저희가 문명인이 맞아요. 그런가요? 아닌데 싸이월드를 하진 않았고 아예 저희는 페이스북이었죠. 오. 바로 페이스북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싸이월드는 뭔가 누군가는 하긴 하는데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약간 우리는 안 하면 이상했는데. 다들 파도 한 번씩은 타줬어요. 그러니까 뭐야 몇 살이야?
아니 나랑 비슷하지 나중에 SNS 계보 특집으로 한번 가시죠. 안 되겠다 이거. 되겠다. 음. 뭐 버디버디 이런 세이클럽부터 시작하죠. 세이클럽부터 해가 세이클럽도 말고 뭐 그건 안 했어. 천리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PC 통신 해가지고 근데 뭔지는 알아요. 바람의 나라 제가 그걸로 했기 때문에. 저 그때 저도 어렸어요. 바람에 나. 저는 그때 없었어요. 제가 IT에 좀 두뇌가 탁월했을 뿐이지. 저 그때 없었어요. 그 그때 다- 언제길래? 그때 다 살아 계셨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주인공 일행이 막 탈출하려고 하고 파로 나뉘어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되게 거대한 무언가를 마주치게 되거든요. 이게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대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괴물에 저항할 수 있을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또 광신도들은 어떻게 될지 역대급 결말. 그렇죠. 아마 이 영화를 진짜. 치면 유튜브에 치면 결말에 대한 거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결말 때문에 좀 평가절하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평가 절하된 것도 있고 오히려 결말 때문에 유명한 것도 있고요.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요. 이걸 보면 결말밖에 기억이 안 남으실 것 같은 역대급 결말 비스트였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비도 오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런 시점에서도 유용할 것 같아서 뽑긴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외부적인 게 오니까 집에 나가면 안 되고 갇혀 있어야 되고 나가기만 해도 죽는다. 요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이랑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것도 사실 없지 않아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뽑아봤고요. 이거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되게 축축하지는 않은데 곰팡이 같은 영화기는 해요. 네, 축축하다고 하면 축축한데 이게 안개가 끼다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초현실적이고 그리고 배경도 거의 안 나오고 이게 마트 안에 있는데 마트가 통유리로 돼 있긴 한데 이게 좀 불투명하거든요. 안개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시야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어울리지 않을까. 네. 지금 하늘이 안 보이는 이 시점에서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갖고 오게 되는데 반응이 다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저 좋아합니다. 아이 좋아하시네. 이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그 미스트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네. 차 여러 대 있고 다 안개로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고군분투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장면이 항상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에 제가 여담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그런 장면이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미스트가 떠오르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름을 올라갔는데 안 보여요 아무것도. 뭐가 막 나올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와 이거 역대급이다 안개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미스트 보면서 그런 느낌 받았었죠. 네,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또 녹화를 못한 것도 있거든요. 제 탓을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갔다 오셨냐고. 좋았죠. 진짜 좋았어요. 보시면 근데 이 날씨에는 어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음. 딱 요맘때쯤에 보시면 역시 밖은 나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추천 드리는 작품이라 가져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화도 워낙 사람들 입에 막 오르내려서 한번 보시면 이 영화 봤다. 이 결말 같이 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영화죠. 또 워낙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서 가져왔고요. 날씨를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 미스트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좀 어릴 때 본 거기도 하고 설명을 그렇죠. 들어보니까 뭐든지 안 좋아 보여. 이게 사실 미스트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무형의 공포에 대해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면은 한번 다시 볼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개 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어떤 게 안개 꼈다. 영화가 뭐 영화의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개가 꼈다는 거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답이 없다. 아니. 답이 있지만 답이란 거 사실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냥 시야가 잘 보이지 되게 않는다. 말이 기시네요. 네. 네. 좋아요. 설렘님 하시죠. 그게 약간 막타인 것 같아. 좋아요가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설림님은요? 저도 좋아요. 나 안 해.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랬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날씨는 또 안 보셨으니까. 딱 비가 그치고 해가 날려는 날씨. 그러니까 제가 이런 디스토피아물 이런 거 나름 좋아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현실과는 대비되는 그런 세계관을 좀 좋아해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딱 그런 내용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원래는 관심이 없고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점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는 뜻에서 그런 날씨를 해봤습니다.
또 첫 방송이라고 후하게 쳐주셔서 감사한 마음. 아 무슨 분이고요. 소리예요, 진짜. 아 사실 저는 처음에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좀 하긴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석에서 만날 때는 네네.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그게 바로 편견이라는 색안경입니다. 저를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속은 깊은데, 그러니까 말을 표면적으로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니 마무리하려는데 그러니까 저를 네. 까는 내용 이제 아니, 그만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막 되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는 사석에서. 새로운 호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지 않나요? 저를 평가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재밌게 막 주도적으로 한다거나. 제가 네. 자리를 많이 가리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진짜 막 이런 그런 술자리라든지 그런 사람 많은 데서만 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저는 하죠. 네. 진짜 한 최대가 4명? 그래서 한 4명까지는 그래도 좀 수용이 되는데 사람이 되게 많은 자리에 가면은 저 스스로 전원을 꺼버려요. 그래서 그냥 먹고 이런 데도 집중을 하고. 저는 눈치 게임 형이어가지고 다 말 안 하면 제가 하고 다 하면은 좀 안 해요. 한 인싸 중에 아싸 중에 인싸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게 약간 술이 들어가면 말이 좀 많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약간 안 그래요. 술이 들어가면? 네, 근데 술이 들어가도 똑같았거든요. 두 분 다. 그렇죠. 저는 술에 저는 안 취해요. 와안 취해 나왔네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회식해야 된다니까. 제가 원래 회식을 안 했는데. 저 요즘 좀 세졌습니다 술. 그래서 회식하면서 녹음하려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술 먹으면서. 네, 와, 술 방송. 현장에서. 그럼 라실님 위험하지 않나요? 필터 없이 난안 막. 먹어. 편집해야지 뭐. 술 딱 깨고 편집해야지. 그러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설림님 오늘 개인적으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타쿠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좋네요. 일단 사람이 늘어나니까 비는 시간도 더 줄고 맞죠. 다양한 얘기도 오가고 확실히. 서로의 그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재밌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설리님이 생각외로 되게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잘하셔서. 얼마나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진짜 아니, 저 칭찬을- 실망스럽습니다. 칭찬을 하지를 못해. 그러면 칭찬하려면 생각보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잘하신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잘했다. 그렇게 그런 하던 내용이었다면. 그냥 그 생각을 없애주세요. 왜냐면 진행하는 그냥 잘한다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잘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들어간 그러니까. 순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빌 거를 생각해서 준비를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왔거든요. 그걸 약간 무마시킬 정도로 잘했다. 그래요. 저는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 방어를 하게 되죠? 뭐 이게 알아가면 좋죠 서로.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친해지길 바래. 둘이 특집 한번 하시고요. 제가 빠져드릴 테니까. 설리님은 처음에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옛날부터 이런 거를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뭔가 이런 감상평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독서 동아리 들어갈까 아니면 뭐 영화 감상 동아리 들어갈까 하다가 선뜻 마음이 안 나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다가 그냥 우연찮게 이런 타쿠님 덕분에 이런 정보도 알게 되고 해서 주고받고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하시는 걸로. 다음 주도 있나요? 매주 주간이긴 한데. 아니, 저는 솔직히 저한테 너무 정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까지만 그래도-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확실한 물어보지 그 말걸.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네. 더 비슷한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좀 네네. 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소심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전 계속 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주간이고 뭐 편집이 주간이 아니라 그렇지. 본인이 연금은 주간이고 편집이 거의 월간이라 그렇지. 주간은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그 매주 할 때마다 그 엔딩 멘트에는 제가 잘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끝내는 것 같은데 저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명확한 주제로 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발전한 사람이 되시길 건승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원래 의견은 근데 아니고요. 원래 포말한 그거는 원래 그게 존댓말. 좋지. 듣기가 그게 좋아. 근데 듣기가. 다들 해보면 아시겠지만 존댓말 하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반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 난 너한테 존댓말밖에 안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진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약간 라실님이 문제. 그니까 제가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존댓말을 못 하는지. 죄송합니다. 약간 나한테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번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존중해준다. 맞아. 존중이 없어 존중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중이 해줬으면 없구만. 좋겠습니다. 아 맞아. 너무 깔 생각만 하니까 자꾸 반말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이거 넣어야 되겠다. 이거 편집해서 넣어야 되겠다.